1시간 뒤에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1시간을 그냥 보내긴 좀 아깝고 대충 생산적인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켜봅니다. 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니어가 보통 주니어들이 못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못하는 것들 크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일단 스스로 평가 기준을 잡는 OKR과 KPI를 셀프로 절대 못 잡아요. 회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온라인에서 잡아야 되는데 절대 못 잡아요. 그냥 주니어 때는 또, 그리고 아직 완성도 덜 됐으니까 큰 기대 안 해. 솔직히 주니어한테 엄밀히 말해서 단순 노무 담당할 사람, 이게 필요해서 주니어를 뽑는 거지, 경력직한테 시키면은 그걸 하기에는 시간당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경력직들은 사업의 중간 허리, 버티는 허리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경력직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주니어는 엄밀히 말해서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 리소스 때문에 주니어를 뽑고, 뽑은 김에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키우고,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뭘 익히냐? 대부분 착각하는, 이게 취업해보기 전에 대부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기술을 익히겠지 어쩌겠지, 그런 건 경험이고,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게 있다. 그럼 클라우드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경험이고, 기본적인 실력이 되면은 그런 것들 따라가서 경험해서 버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부분이 가장 큰데, 프로세스. 단 이게 엄밀하면 업계별, 회사별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이 프로세스를 회사에 들어가서 해당 회사에 해당 어떤 보안관제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PM이면 PM에 관련된 그 보안 컨설팅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는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프로세스를 메이킹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IT 업계가 다른 업계랑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 프로세스가 올바른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다. 대기업 프로세스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예전에 이랬어요. 이제 사업은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현안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현안은 이제 아래쪽에 MSP, 지금은 같으면 MSP 같은 데면 현안은 이제 그때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회사들 많죠. 옛날에 된 제조업 회사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 IT가 다른 제조업계나 이런 거 차이는, 개발자들이 사업에 나서서 창업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훌륭한 개발사가 없어서 문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에 창업자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개발자들이 창업을 했어야 됐어. 꼬우면 니들이 창업하든지. 그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잘 돼. 그게 지금 현황이거든요. 엔지니어 버블의 현황이고, 그래서 직접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예요. 그럼 매 회사들마다 프로세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현안을 안 해본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많아요. 똑같이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내가 담당자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기 아래쪽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경험해본 것과 현안을 경험해본 것과 차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급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거나 그런 건 못하지. 대신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관리 쪽으로 익숙해진 사람들, 트러블 슈팅하는 쪽에 익숙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신에 이제 시간이 없고, 사실 그게 젊을 때는 좀 해볼 만하지, 나이 들면 하기가 좀 빡세요. 그래도 프로덕트 팀에서 끝까지 나와서 자기가 그걸 해보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애자일 테크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을 프로덕트 팀에서 담고, 그 다음에 운영팀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죠. 서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데브옵스예요. 데브옵스. 그 다음에 솔루션들도 플랫폼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게 CNAPP. 예. 이렇게 점점 통합이 되고 있고 점점 통합이 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부터 자기네들이 통합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끼리 혼자 다 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건 무서운 회사야.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타입도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거든요. 아래에서. 이게 뭐 현 안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올라와서 담당을 찍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탑티어들 찍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프로세스별로 적응이 잘 됩니다. 아, 이게 ESI 프로세스, ESI 프로세스 각 세계관의 공리가 달라요.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서 이게 다르네? 이 프로세스를 적응해야 되겠네?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응해도 한 1년 정도 걸려요. 제대로 일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서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존이 되는데,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네 출신 프로세스에서 저항을 합니다. 프로세스에서 바꾸지 못해요. 이거를 여기서 굴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정치로만 먹고 사는 놈들이네? 어찌됐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걸 바꾸는 데까지 대단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자식들 정치로만 먹고 사는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엄밀히 말해서 정치로만 먹고 산 건 아니고 대기업 업무들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율대로 세게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규율대로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프로세스대로 못 움직이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 회사에선 정이야. 근데 이 회사에선 세계관이 달라.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이 프로세스에 적응을 못해. 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대충 논문이나 이런 거 크로스 체크하면은 다 보거든. 이 사람이 논문 썼다는데 어떤 논문 쓰나. 이게 한 가지 단점을 보게 되면요, 나쁜 단점을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프래그머티즘, 그러니까 실용주의로 다들 이렇게 뭐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요즘 애들이 그거 잘 모르는데, 젊을수록 결국에는 내 편이에요.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편 위주로 편을 들어주기 마름이거든. 근데 얘랑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 근데 얘는 여기서 오래서 일해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적주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지는 거지. 이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은, 작용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자주 반복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대기업 출신들이 대체로 자기네 프로세스, 정확히는 애자일 테크 기업 출신들은 잘 바꿉니다. 워터폴 대기업 출신들, 자기네 출신 프로세스에서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애자일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워터폴을 가든 뭘 하든 어디 프로세스는 잘 적응하는데 대신에 거기에 오래 있지는 않죠. 이 회사는 죽었구나, 저 회사로 가야지, 이런 식이죠. 외부 커뮤니티로 올라가는, 요즘 시대는 전부 다 이러니까.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겠고 뭐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더 주니어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니까. 자,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이 시니어입니다. 신입이 있어요. 신입이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 글자가 틀렸다고 말한다. 2번 자주 틀린다고 해요. 글자가 틀렸다. 글이 자주 틀리니 혹시
혹은 삼 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시니어라면. 아, 여러분이 시니어라면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흔히 주니어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이거 처음부터 잘하면 시니어지 어쩌고저쩌고. 시니어지 어쩌고 가르쳐줘야지 어쩌고저쩌고. 그거 사실 우리 세대 때도 뭐 비슷하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감정이 없어야 하며, 그러니까 투자와 회사가 똑같은 것은 일의 감정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투자 시장 할 때 제가 슈카워드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 가는 거 있어요. 그 공포, 불안, 삐짐, 이 3대 감정이 주식 시장의 주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아, 예, 명언이야, 명언. 댓글에서 해봤는데, 예, 이거 회사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혼날까봐. 그렇다고 제안하면 자기가 또 일을 더 할까봐. 그렇다고 이제 틀렸다고 이러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면은 짜증날까봐. 자, 제가 미리 말할게요.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1번은 평가야. 2번은 피드백입니다. 그러면은 1번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2주 정도 생각을 했는데 2주 안에 안 끝나.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매니저한테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매니저는 이제 그때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은 이 일이 원래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야, 이거에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뭐 평가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스템적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게 회사 일입니다. 근데 제 자식이나 아니면 제 그거 학생들이나 이렇게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피드백을 해야죠. 뭐 이건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아니죠. 즐겁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일과 피드백은 달라요. 이거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머신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누군가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가 회사 전체 시스템에 중단될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고 구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구조에 관련돼서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보통 가져오거든요. 내가 모자라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네가 돈을 내고 코칭을 받아야 될 일이고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될 문제고, 그 무엇보다도 회사 다니는 선배들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할 여력도 없기도 한데,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네 기초 역량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항상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뭐 거기에 대해서 경험으로 스스로 크는 거고, 프로세스, 일하는 프로세스, 우리가 이 어떤 사고든 트러블 슈팅이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생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모두 그렇게 안 돌아가서 문제인 거지, 그렇게 돌아가게끔 그 실용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성장이 관점이잖아요. 성장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피드백을 하면 즐겁게 하거든요. 성장 기분도 들고, 성장 코칭도 하고, 그러나 뭐 프로는 결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요걸 좀 확장시켜보죠. 그럼 심리학적으로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해해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경영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관적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뭐 평가를 해야 합니다. 뭐 A급 인재는 알아서 스스로 셀프 피드백합니다. 흔히 메타인지 하는 게 이거예요. 일에 감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가설을 해보죠. 여러분이 CEO입니다. CEO예요. CEO고, 여러분이 CEO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 그리고 A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A팀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B팀 팀장이 있어요. 우리 A팀 성과가 100억을 내. 그리고 우리는 5명이야. B팀은 10명 가지고 20억을 내. 근데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아니라 가지고 CEO가 A팀은 잘하고 있으니까 A팀의 예상과 CEO의 관심, CEO의 노력으로 너네는 잘하고 있으니까 30억. B팀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한 60억 투자해줍니다. 같은 개발팀인데. 그리고 시간도 A팀보다 B팀에 한 4배, 3배, 5배 써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A팀은 더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고도 CEO의 관심적 리소스와 CEO가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베이스 환경이죠. 관심적 리소스와 자원적 투입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훨씬 적은 불공평 상태라는 겁니다. 노력했는데 점점 관심이 멀어져. 회사에서 지원이 적어지고 CEO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원이거든요. CEO가 더 성과를 냈는데 지원이 더 적어져. 반대로 뭐 성과를 내지 못한 팀의 지원이 더 많아져. 이 불공평한 상태가 나와요. 보통 여기에 감정을 집어넣으면 어떠냐면 우리 다 같이 가족이잖아 하면서 B팀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자원 지원까지보다는 이제 매니저들의 시간들이 여기에 더 많이 쏟기게 되는 게 한국식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B팀보다 A팀에 더 많은 자원을 써야 되거든요. A팀은 지원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게 더 공평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평가보다 피드백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하잖아, 이거 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가져와요. 그때부터 모든 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회사가 망하면 다 일자리에 있는 거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그 후광 효과도 받는 거거든요, 다른 팀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더 잘하는 팀의 리소스와 지원과 관심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경영학적으로의 방식입니다. 자, 시간이 보자. 대충 25분 더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언제나 이건 요즘 주니어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니어의 문제예요. 저 때도 그래요. 주니어의 문제. 아직 덜 달아서 감정과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 이때는 주니어 때가 원래 되게 힘들고 돈도 없고 불만도 많을 때거든요. 원래 약자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글자가 틀렸다고 말해도 아씨 나한테 도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편도체적인 반응이라 가지고 글이 틀려서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말아도 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모욕이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상사 입장에서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네가 글자가 틀렸다고 말했거나 아니면은 글을 좀 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한마디를 더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어디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내가 약자니까 어디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평가 마이너스 이걸 끝납니다. 말도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줘요. 옛날에는 그래도 말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말도 안 해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어느 정도 1대1 미팅을 많이 신청해야 돼요.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잘 빨아먹는 띠발놈이 이게 씨발놈이 아니라 띠발놈 띠발놈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제가 요새 이런 실수를 하는데 뭐 담배 타임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 다음에 자기가 또 사서 대접하고 요런 식으로 주고받는 어느 정도 조금만 투자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이게 사람이란 게 언제나 아름다움에 눈이 머는 법인데 마음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시니어 입장에서는 그 시간도 없고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인 거 아는데도 별로 그냥 알아서 그냥 가르쳐 주기 싫은데 그걸 자극해야 돼요. 사람이 잘하십니다 칭찬을 해가지고 긁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미천인데도 계속 떠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절제 참고로 근데 그런 거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주니어 때 하는 실수들은 기본적인 실수라 가지고 그 기본적인 실수에 대해서 별로 그 기본적인 커리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아니란 말이야. 한 마디씩 던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모예킹이나 웹해킹이나 이런 거 초기에 이제 먼저 뚫은 사람들한테 배우려면은 술 사고 고기 사고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집에서 연구해보고 이거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가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셀프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학습을 할 때 질문은 찾으면 다 나와요. 질문은 나한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상황별로 프로세스가 좀 다른 거잖아요. 뭐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묻는 거. 뭐 여기 시스템에 맞게 하려면 뭐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경험 없으신지 그런 의견을 물어서 피드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뜯어먹구나. 약간 뻔뻔한데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뻔뻔한데 이거 사악하진 않구나. 약간 열심히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인사 잘하고 그 뻔뻔한데 사악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거 부자들도 밥 사주는 거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 밥 얻어먹는 거. 인사 잘하고 하라고 1대1 미팅할 때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습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옥상 가시죠. 하든 뭘 하든 이게 그 담배 피는 사람 요즘은 담배 안 피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피드백을 묻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한 10년 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MZ라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했어요. 그리고 아래 티어로 갈수록 이게 그리고 아래 티어로 갈수록 뭐냐면은 그 좀 밑바닥 회사 있죠.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래서 좀 센 건데 밑바닥 회사로 갈수록 대체로 격이 낮아요. 성장할 생각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쾌락에 도취되는 게 커. 돈 가지고 있으면은 뭐 맨날 코인이나 뭐 아니면 주식 많이 오른 거 그거 이야기나 하고 성장 어떻게 할지 뭐 이야기 안 하고 그 옆에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있으면 그거 방해하려고 하는 거 많고 번외로 이제 큰 회사 가도 죽은 회사는 가족주의에다가 그러니까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도 죽는 줄 알아도 안 변합니다. 서서히 그냥 어차피 다 죽고 나야지. 이거 번외로 하면은 임원도 비슷해요. 임원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체 의논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신사업 클라우드나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둘 중 하나래요. 짜가 클라우드를 어마어마한 돈 받아가지고 제가 해냈습니다라는 식으로 하거나 진짜 짜가 클라우드 가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냥 클라우드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클라우드입니다. 야 그 온프레미스랑 차이가 뭐 있어? 짜가 클라우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무조건 내 밑에 가야 돼. 이거 내부 정치로서 자기 자리 잡고 그냥 그거 버티기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과거에 그 정치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성과는 그냥 연봉 인센티브나 이런 걸 끝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높은 자리를 잡아서 신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서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잡는 건데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권력 휘두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자리 잡고 뭐 권력 휘두르는 거 좋아하거나 그 안정적인 자리 잡는 거거나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희한하게 그 여자 한 중견쯤 있으면 여자 신임만 괴롭힙니다. 남자 신임은 절대 안 괴롭혀요. 여자 신임만 괴롭힙니다. 일종의 그 홍일점에 대한 밸런스도 있거든요. 나름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내요. 근데 약간 여자애들이 그 여자 신입이 좀 싹이 좀 경쟁 좀 잘할 것 같은 싹이 보이면 그렇게 짓밟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특정한 업계 영역을 안 보내거든요. 그 여학생들 집어넣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다는 거는 그 3번 넘게 반복이 됐는데 3번 넘게 반복이 되었다는 건 거기 자체 시스템이 그거를 견제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IBM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자꾸 관계 문화를 회사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이 멀쩡히 돌아가진 않아요. 그걸 모두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일례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글로벌 외국계 회사 전 세계가 그냥 따로 본사 지사 구분이 없는 회사의 일인데 이건 사실 구글이나 이런 데 좀 비슷한데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전 세계의 담당자를 찾으러 가요. 근데 없어. 그 하루 종일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 그 사람 그 자기가 찾는지 몰랐냐? 당신이 안 물어봤잖아. 이게 무슨 구조냐면은 각자 자기 연봉에 관련된 승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승진 구조가 있고 자기의 본업이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이지. 그건 네 일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이지. 내 본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걸 요즘 쓱 나오게 하는 게 쓱 나오는 다 경영계통에서 쓱 나오는 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경영계통에서 쓱 나오는 게 야 원래 경제학은 분업과 전문화잖아. 실제 협업 그러니까 시너지 서로 다른 걸 합쳐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돼? 이거 되게 비판 많았거든요.
시너지라는 게 실제 있어? A에서 B 회사를 합쳐졌더니 그 시너지가 실제나? 수직통화, 수평통화, 날 때도 있겠지. 구글이 유튜브 잡아서 그래서 시너지가 날 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안 나지 않냐? 유튜브를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니까 저게 돌아가는 거지. 분업과 전문화잖아. 협업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나? 요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게 가면은 원래 회사가 크면은 사업부적 조직으로 나눠야 된다. 요즘은 이제 요즘은 PM 조직이라고 하죠. PM 조직. 하나의 그냥 그 거대한 회사 내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뭐 구글 있으면은 이제 구글 검색은 여기서 담당하고 유튜브는 여기서 감당하고 그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도 전부 다 그냥 광고 시스템 따로 있고 연결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데 애플 사례가 좀 독특해요. 사업부로 안 나오고 여전히 기능별 조직, 즉 분업과 전문화된 조직으로만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업부 통째로 분화를 시켜가지고 협업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사업부들끼리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그것도 분업과 전문화로 볼 수 있긴 한데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겠지만 대체로 이 시너지라는 게 동작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업과 전문화 자기 할 일 군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뭐 저 사람이 여기 실전 부대에선 약해. 근데 저기 보급 부대나 아니면 행정 저기 참모로 들어가면 정말 일을 잘해. 각각 군대는 자기 할 일만 제대로 잘 하면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내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게 실제로 자기 할 일만 잘하는 거 어느 정도 충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 할 일만 잘하는 거 그런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한 50% 정도나 멀쩡히 돌아가지. 정치가 끼고 아까 말한 이제 감정이 일에 담기고 그러면서 또 세작과 정치 이런 것들이 끼고 권력이 끼면서 대충 50%만 돌아가도 그 50%만 돌아가도 잘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평가, 뭐 숫자적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피드백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니어가 보통 입사를 할 때 흔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스스로 피드백, 즉 셀프 피드백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게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학생을 우대하는 너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매일 출석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30분씩 매일 하는 거예요.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인프라랑 보안이랑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고 일도 잘해요. 근데 정말 천성이 코딩이랑 안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코딩이랑 정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성실하고 꾸준히 하고 잘하는데 다른 건 잘하는데 코딩 하나를 못하네. 근데 그 다른 친구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거를 이 친구가 1년이 지나도 못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니까 뚫었어요. 자동화 자유롭게 하고. 근데 여기에 챗 GPT가 튀어나왔네. 중국까지는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거든. 프로세스를 한두 번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해요. 예. 그렇게 매일 출석하기. 우리가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스템도 더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 좀 뻔뻔함 뻔뻔한데 미워할 수 없는 띠발놈 예, 아는 동생한테 배운다는데 띠발놈 씨발놈이 아니라 띠발놈 아이씨 왜 다 뜯어먹어 아이씨 왜 다 뜯어먹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미워할 수는 없는 잘 크는 예. 그래서 그런 잘하시니까 잘하는 사람을 칭찬을 해야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떠들거든요. 이런 이런 방법까지 좀 잘할 수 있으면 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성장이야 자기가 하는 건데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배제된 즐겁게 일하고 뭐 그런 거랑은 여긴 상관없어요. 하나의 거대한 머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가 위주, 숫자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직관이 아니라 숫자예요. 직관은 가설을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숫자로 전환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편한테 해줄 때는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그 피드백은 왜?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회사에서 A급 인재는 스스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거다.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든 그거 결과를 그대로 마주하고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셀프 피드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뭐 요즘 학습학교는 메타인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씨. 제가 미리 말하는 데 있잖아요. 학습 지능이랑 강아지도 그렇지만 학습 지능이랑 생존 지능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랑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왕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세뇌돼가지고 그거 딱 찌르면 바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거 시험 합격자 계열이랑 달라요. 학습 지능이나 생존 지능이랑 완전히 달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